네, 안녕하세요. 10분 해외 주식 탑다운 편 오늘도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재현입니다. 오늘도 이제 김성환 연구원이랑 같이 나와봤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 투자협부 김성환 연구원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저희 했잖아요. 네. 처음으로 한번 해봤는데 얼굴 제가 되게 크게 나오더라고요. 살짝 인정하는 바이고요. 네, 오늘은 저희가 조금 어떻게 보면 딱딱할 수도 있는 주제일지도 모르는데 정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정책이라고 하면 뭐 통화 정책도 있고 재정 정책도 있고 저희가 뭐 주식 시장이나 아니면 금융 시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정책들이 그런 게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어떤 그런 뭐 투자자들이나 아니면은 정말 실물 경제 주체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지대한 것 같거든요. 엄청나죠?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짚어보면 재밌지 않을까? 사실 재미있는 얘기는 아니죠. 재밌는 정책 얘기 얘기가 아닌가요? 약간 재미있는 얘기는 아니긴 네네. 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주식 참여자 입장에서는 통화 정책은 언제나 짜릿하고 이제 변동성 만들어주고 이제 그런 것이 있지만 오늘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 주제는 재정 정책입니다. 좀 더 재미가 없어요. 통화 정책보다 조금 더 재미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지금 통화 정책에만 되게 시선이 많이 쏠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실 재정 정책도 이제 빠지게 될 거거든요. 그 부분을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재정, 너는 살아남을 수 있을 거니? 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재정 정책이 되게 많이 풀렸어요.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많이 풀렸었고 아마 이제 뭐 팬데믹 2020년에 엄청 많이 나왔던 재정 패키지들 많이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4조 달러, 뭐 2조 하고 나서 또 뭐 2조 더 하고 뭐 4조 한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돌아왔느냐? 결국에는 작년에 한 여름철부터 시작해서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저희가 이제 사실 주식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재정 정책을 굉장히 많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왜 그런고 했더니 재정 정책에 끼어 있는 이제 핵심적인 산업들, 저희가 이제 주도주라고 볼 만한 반도체나 신재생 에너지라던가 혹은 인프라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추진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이걸 굉장히 많이 쳐다보고 있었죠. 많이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제 작년에 그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민주당 상원의원 중에 이제 조 맨친 상원의원이라는 뉴스에서 많이들 보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분께서 안 돼. 이거 못해. 인플레이션 만들 거잖아. 안 돼, 못해 해서 사실은 이제 그분이 반대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 민주당과 공화당이 지금 50대 50으로 나눠 갖는 그런 구도 하에서는 이게 이제 정책이 계속 지지부진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보기에는 좀 안타까운 느낌이 사실 들었어요. 이게 좀 힘을 받아서 쭉쭉쭉 주도주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었는데 결국에는 작년 여름철부터 이게 상황이 좀 바뀌기 시작했죠.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오고 안 되겠다. 이런 얘기가 이제 점점 많이 들기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연말 정도 되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마구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와서 소비 심리가 이제 망가지고 그 과정에서 공화당이 이제 주로 공격을 많이 했던 게 민주당이 이제 재정 정책을 많이 써서 이 행정부가 재정 정책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킨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약간 전개가 되다 보니 재정이 굉장히 힘을 많이 잃은 상황입니다. 굉장히 많이 힘을 잃은 상황이고 지금도 약간 사실은 저희가 통화 긴축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요. 많이 하지만 재정 긴축에 대한 걱정도 조금 이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는 이제 재정 지출을 얼마나 많이 쓰느냐 이거에 따라서 GDP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될 텐데 그 부분이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재정 정책이라는 게 실제로 너무 바이든이 호주머니에 많이 꽂아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바람에 인플레를 만든 것도 있긴 하지만 재정 정책을 씀으로써 어떤 인프라를 늘려서 공급망난을 차질을 그런 거를 또 해결해 줄 필요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뭔가 되게 이렇게 싸잡아서 욕먹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은 솔직히 좀 듭니다. 뭐 굉장히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 맞는 말씀이고 주식시장에서 바랬던 거는 사실은 그 공급망 차질과 관련해서 뭔가 이제 민간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것 같으면 그때 이제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실 정책이 많이 쓰이게 될 텐데요.
주시장에서 바랬던 거는 인프라와 관련된 그런 정책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라던가 아니면 신재생 인프라 혹은 뭐 반도체, 운송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 얘기들이 있는데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한 가지 이제 놓친 게 있다면 복지성 지출을 굉장히 많이 썼었어요. 복지성 지출을 굉장히 많이 썼었고 사실 인프라도 인프라지만 그 아메리칸 패밀리스 플랜, 그다음에 아메리칸 잡스 플랜 이거에 굉장히 많은 포커스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실은 팬데믹 때에도 재정 정책에 쓰였던 건 대부분 이제 호주머니로 들어갔어요. 그 스티뮬러스 체크라고 하는 그 재난지원금 방식으로 들어간 현금이 들어갔었고요. 그 이후에 들어간 바이든 정부의 이제 재정 정책도 전반적으로 복지성을 맞춰져 있다 보니까 반발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인플레이션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저희가 이제 팬데믹 이후에 소비가 되게 좋았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뭐 재화 소비도 그렇고 많이 쓰셨죠? 제가 많이 썼죠. 제가 소비 다 했습니다. 네, 경제에 되게 중요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네. 그랬었는데 지금 어쨌든 그 복지성 정책들은 많이 뒤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다시는 좀 수면 위로 올라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래도 최근에 긍정적인 뉴스들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 정책이 다 사라질 위기에 처했었다가 반도체나 신재생 관련된 법안들은 그래도 좀 차츰차츰 통과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국방 관련된 예산들도 어쨌든 살아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재정 지출 이제 예산안을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은 남아 있게 될 텐데 이제 반대편, 그러니까 이쪽 살아남는 건 그 주도주 입장에서 긍정적이긴 한데요. 복지성 지출 사라지게 되면은 이거 나름대로 소비 측면에서의 문제를 야기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있던 게 없어진다는 건 사실 되게 큰 거잖아요. 네. 제 주머니에 매달 누가 100만 원씩 꽂아줬는데 갑자기 100만 원이 없어져. 근데 나는 그 전에 꽂아준 거에 익숙하게 소비를 계속 해왔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순간적으로 없어졌을 때 어떤 가게가 받을 타격 이런 거는 어떻게 혹시 생각하세요? 그게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 수요가 펌핑되는 과정에서 이 작년 상반기까지 수요가 굉장히 펌핑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게 물가가 올라버리는 문제로 기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 혹은 실업급여라던가 이런 것들은 있다가 없어진 상태고요. 수요가 너무 이제 좋아진 바람에 공급은 타이트해진 바람에 물건 가격은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미국의 소비 체력이 견고하다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쌓아놨던 돈들을 점점 다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미국의 소비가 계속 괜찮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이제 생기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바이든 정부나 아니면 다른 정책 입안자들 굉장히 여러 국가들에 걸쳐서 봤을 때도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재정을 지출 확대한다? 이거는 완전 심각한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걸 모르진 않을 거예요. 사실은 1970년대 때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을 때 저희는 이제 오일 쇼크만 주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 앞에 있었던 행간을 한번 뜯어보게 되면은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된 이후에 린든 존슨 대통령이라고 계십니다. 근데 린든 존슨 대통령이 당시 이제 위대한 사회를 기치로 내걸고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나 이런 복지 지출을 굉장히 많이 확대를 했고 연금 같은 제도 같은 것들도 개편을 했었어요. 이게 이제 누적이 되다 보니까 재정 지출이 누적이 된 상태가 되다 보니 공급 충격을 만났을 때 이제 그 물가가 10에서 15% 가까이 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소비가 이렇게 되면 저희는 그런 결론을 가게 돼요. 결국에는 또 소비가 조금 줄어들긴 해야 되는구나. 그런 맞죠. 결론으로 가게 되는 것 같고 어떻게 연구원님도 최근에 소비 많이 줄이고 있죠. 많이 줄이셨나요? 네, 제가 사실 회사원 된 다음에 한 번도 소비를 줄여본 적이 없고 항상 늘려왔거든요. 저 맨날 소비 성향이 100%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제가 요즘은 소비를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OTT 서비스들도 좀 끊고 네. 그런 거 보면서 이제 OTT들 참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도 좀 했었고요. 정말 웃고 있지만 약간 오픈 현실이죠. 네, 오픈 현실인 것 같고 아마도 이제 재정 정책은 이제 정말 필요한 건 남게 될 겁니다. 그 반도체나 신재생, 그다음에 방산 이런 쪽과 관련된 혹은 이제 정부가 정말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산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우주 산업일 것 같아요. 정부가 지출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산업들 이런 것들은
나가게 될 텐데요. 근데 이제 복지성 지출이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드는 위험.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지출이 줄어들게 되면서 그냥 GDP 자체에도 뭔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위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통화 정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점차 약간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정 정책이 뭐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었던 계층들을 많이 살려줬었는데 결국에는 인플레가 잡히기 위해서는 또다시 여기에서 희생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를 네. 재정 정책으로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상황으로 네. 좀 요약해 볼 수가 있겠네요. 한국의 경우도 사실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 말씀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럽습니다만 자영업자분들이 되게 많이 힘들다라고 하시고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재정 여력 같은 경우에 과거보다 많이 제약이 됐죠. 많이 제약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정치적인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인플레이션부터 잡아라라는 게 이제 대부분 국민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맞죠.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한 번도 유의미하게 오르지를 못했어요. 네. 대부분의 이유가 인플레이션의 문제고 공화당도 이걸 가지고 프레이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바이든 정부의 재정이 과했다. 저희가 이제 11월 달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상황대로 흘러가게 되면은 공화당이 양원을 석권하게 되는 거는 거의 확실하고 대승이냐 압승이냐의 정도의 지금 지지율 동향이죠. 지지율 동향이다 보니 이런 것도 이제 파급시킬 효과들이 아무래도 저희가 4분기 때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이제 통화 정책만 사실 오늘도 이제 저희가 방송을 찍고 있는 오늘 네. 연준이 이제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죠. 근데 이쪽이 시선이 많이 쏠려 있긴 하지만 그 뒤편에 깔려 있는 재정 정책에 대한 함의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재정 정책이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소비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도 또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그래도 무조건 남을 수밖에 없는 어떤 재정 정책은 무엇이냐? 어떤 산업에 걸쳐서 그런 그래도 돈은 쓰여질 것이냐라는 거에 저희가 좀 집중을 하면은 사실 뭐 테마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섹터에 투자할지를 고르는데 그래도 굉장히 좋은 포커스가 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한 말씀만 더 드릴까요? 네. 어쨌든 반도체 산업과 신재생, 그다음에 국방, 우주와 관련된 산업들은 정책의 효과가 정말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초당적인 합의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당분간 이 해당 업종들에게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 같아요. 사실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졌었어요. 안 될 것 같다, 뭐 이제 미뤄진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네. 많았는데 해당 업종들에는 긍정적인 훈풍을 줄 가능성이 높으니 그거에 관련된 뉴스플로우도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10분의 1 주식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현. 김성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